안녕하십니까.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런 집들 아주 멋있죠. 산 중턱에 혼자 탁 떨어져 있고, 수영장 멋있고, 그 다음에 바다도 한눈에 싹 보이고, 이런 집 좋습니다. 뭐 좋은 건 누가 모르나요? 좋은 건 아는데, 이런 걸 살 능력이 되느냐, 그건 다른 문제죠. 그래서 천원 능력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저도 은퇴를 하면 뉴욕을 떠나서 이제 다른 동네에 가서 살려고 준비 중인데, 지금 현재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곳이 아틀란타, 조지아 근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아틀란타 시는 저는 갈 필요가 없고요. 왜 그러냐면 뭐 애도 없고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. 그러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집을 구하는 건데, 집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먼저 그 동네에서는 국제공항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죠. 큰 국제공항이.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멀지 않은 곳, 뭐 차 타고 공항까지 그래도 3, 4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곳, 뭐 이런 곳을 원합니다. 뭐 여행 다니는 게 제가 원하는 거니까요. 그런가 하면은 또 근처에 나름대로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한국 마켓이 있어야죠. 뭐 딴 거는 다 괜찮은데 먹는 거는 아무래도 가끔 한국 마켓에 들려서 사고 해야 되니까요. 그리고 또 나이가 먹을수록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를 갖는다는 게 중요하니까. 그리고 좀 저는 그 나무 뭐 이렇게 조용한 거 좋아해서 이렇게 게이티드 커뮤니티도 뭐 괜찮긴 한데 한 번도 안 살아봤는데 옆에랑 좀 독립적인 게 좋습니다. 약간 좀 떨어지고 그 사이에 집과 집 사이에 나무가 있어서 서로 보이지 않는 곳, 뭐 이런 곳을 좀 원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뭐 타운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상가나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, 특히 그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근처에 좋은 병원이 있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아틀란타 근교에서 찾고 있는데, 이제 집으로 보면은, 일단은 가격은 50만 달러, 한국 돈으로 약 6억 이하의 집. 그러면서, 3베드룸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 3베드룸이라 그러면, 침실 3개를 얘기합니다. 거기에 큰 부엌과 또 리빙룸, 그 가족실이 따로 또 있어야겠죠. 그래서 크기는 대강 한 3,000 스퀘어피트, 3,000 스퀘어피트. 너무 큰 집도 싫고 그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. 한국으로 따지면 평수로는 약 한 84평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.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리빙빅, 큰 집에 살길 원하죠. 젊어서 뭐 보통 대도시에서 일을 하고 살게 되니까 큰 집 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 크기, 그 다음에 아주 키친은 좀 마던하고 커야죠. 그리고 리빙룸도 크고, 뭐 방은 이 넓이에 3개만 있다 그러면 방은 저절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. 단층집을 선호하는데 뭐 2층이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. 뭐 요새는 단층집 찾기가 힘드니까요. 그래서 뭐 그 정도 사이즈에서 원하고, 그 다음에 조용한 네이버후드, 좀 조용한 동네, 이렇게 시내 중심가는 싫고, 뭐 그래도 택시 타고 아니면 차 몰고 한 10분 정도면 큰 쇼핑몰이 있는 시내 중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 그 정도를 원하고, 이제 다른 조건이라 그러면 글쎄요, 저 벽돌집이 나무집보다는 좋겠죠. 그리고 저는 너무 새 집은 싫고, 새 집은 뭐 들어가자마자 이거저거 손볼 게 많으니까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살던 집, 그런 걸 더 선호합니다. 그러면 제가 그동안 시간 날 때마다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한 몇 가지 집들, 물론 뭐 그 집들은 지금 제가 갈 때쯤이면 없을 테니까 뭐 그런 종류의 집이라고 얘기하기로 하죠. 그런
그 종류의 집 몇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밑에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 집은 알파레타, 그 조지아 근교의 아주 고급 동네입니다. 알파레타에 있는 그런 집입니다. 그래서 가격은 49만 9천 불. 그렇죠? 괜찮죠? 그리고 평수는 약 한 90평 정도 되나 봅니다. 마룻바닥에다가 집이 1층은 뭐 대부분 집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1층은 손님방 하나, 큰 부엌 하나, 리빙룸 하나. 그러니까 그 베이스 면적이 한 50평 정도의 그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나름 괜찮죠. 이 집도 뭐 널찍하니 리빙룸이 뭐 한 20평 가까이 되는 그런 집인데, 글쎄요, 저는 요 정도를 원합니다. 그래서 좋은 동네에 널찍널찍한 집. 그 다음에 기왕이면 마룻바닥이 카펫보다는 난데, 미국은 보통, 리빙룸은 마룻바닥으로 많이 하는데, 베드룸, 자는 방은 카펫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, 이게 이제 제가 원하는 종류의 집입니다. 뒤쪽으로는 그 수영장이 있는데, 뭐 수영장이 없어도 되죠. 수영장이 있는 집은 반드시 그 울타리를 둘러야 됩니다. 동물들이 들어와서 빠져 죽을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요. 두 번째 집도 뭐 비슷한데, 이 집은 조금 더 큽니다. 그래서 100평이 좀 넘는 사이즈인데, 2층 집이니까요. 본격적인 2층 집이니까, 그렇게 되겠죠. 그래서 땅은 1.06 에이커, 그러니까 대지는 1200평이 넘는 거죠. 도시 한 중간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이런 식으로 아주 큰 대지를 차지하고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. 이 집 역시 수영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옆집과의 경계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독립성이 보장되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래층에는 손님방, 그 다음에 키친은 이제 두 파트로 구성이 되죠. 브렉퍼스트 에어리어하고 포멀 다이닝 에어리어. 그리고, 벽에는 벽난로가 있고, 여기는 이제 손님방 모습인데, 손님방도 창문이 널찍하게 나가지고, 이런 옆집과 독립적인 집들의 좋은 점은 서로 안 보이기 때문에 카튼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. 아주 좋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고, 그 다음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웬만한 시설은 다 돼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아틀란타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뉴욕하고 달라서, 뉴욕은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면 그 집 안에 세탁기, 냉장고 이런 게 다 이미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이사 갈 때 안 가지고 가는데, 여긴 또 그런 건 사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다음 집은 조금 외관은 그냥 매력적이진 않은데요. 그냥 보통 모양인데, 그 다음에 사이즈도 조금 적죠. 근데 이제 땅 사이즈가 크고 집은 약간 적은 편입니다. 그래서 한 6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집인데, 그 대신 이제 실내가 널찍하고, 천장이 높고, 그 다음에 아주 빛이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밝은 집. 그런 집의 모양을 하고 있고,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돼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사실 둘이 살긴 이 정도 집도 크긴 크죠.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잘 돼 있고, 그런 점에서는 참 괜찮은데, 아쉽다 그러면 약간 집 사이즈가 작지 않나. 그래서, 그 대신 또 대기나 이런 게 있으니까, 서비스 면적이 또 보면 한 30평 더 있으니까, 거기를 또 잘 이용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. 수영장이 있고요. 수영장으로, 다음 집은 또, 조지아 근교인데, 이 집은 또 엄청 큽니다. 한 100평이 훨씬 넘는 그런 사이즈의 집인데, 그 대신 이제 이 집은 약간
리빙룸이나 이런 데 변화를 주고, 그 다음에 방마다 컬러를 줘가지고 액센트를 줬죠. 그 다음에 부엌이 널찍하고 다이닝룸 쪽이 잘 돼 있습니다. 반면에 이제 리빙룸 근처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, 리빙룸이 두 개죠. 2층에 또 리빙룸이 또 있고, 그 다음에 아주 집이 밝게 돼 있어가지고, 근데 조지아 쪽에, 아틀란타 쪽에 좋은 점은 뉴욕이나 이런 북부보다 덜 춥기 때문에 창문을 아주 많이 냅니다. 큼지막하게. 여기도 기본적으로 뭐 수영장은 자기네 갖추어져 있고, 수영장이 있으면 또 관리하는 경비가 나갑니다. 와서 뭐 소독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해야 되니까요. 그래도 뭐 그 정도 집 가지면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살겠죠. 그래서 이 정도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집이 그 벽돌집이기도 하고요. 이 집은 들루스에 있는 집인데 45만 불, 3645 스퀘어 피트, 한 약 100평 정도 되는 집이죠. 근데 뭐 애들 키우기는 좋은 그런 미국의 가장 전형적인 중산층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좋은 거는 이제 옆이 숲나무로 옆집하고 갈라져 있고, 그리고 내부가 좀 그 마던 컬러 뭐 이런 거로 잘 갖춰져 있고, 플로어도 그냥 일반적인 컬러가 아니라 약간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컬러에, 욕조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 두 명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그런 모양들이죠. 여긴 이제 약점이라 그러면 조금 그 옆집하고 좀 간섭이 될 수는 있는데, 물론 아까 그 집도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, 독립성은 유지가 될 정도입니다. 이 집은 약간 그 변두리에 있어가지고 집 크기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, 허리한 거에 비해서, 땅 사이즈에 비해서는 가격이 싼 편이죠. 45만 불 안 하니까. 그래서 뭐 이 정도 가도 사실 여기는 뭐 10분 정도 더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. 아까 제가 뭐 기본적인 설비는 두고 간다는데 소파 이런 거나 두고 가는 거 아닙니다. 뭐 그런 걸 원하면은 집주인하고 얘기해서 뭐 받을 수는 있겠죠. 얼마 돈을 쳐준다든가. 가끔은 뭐 집주인이 자기가 굳혀놓으면 놓고 가는 수도 있고. 그리고 이렇게 썬룸 같은 거는 집 사이즈에 안 들어갑니다. 원래가 베이스먼트하고. 그래서 그 보통은 또 베이스먼트가 있는 집들은 베이스먼트에 이 오락실을 만들죠. 무비 띠어러나. 그래서 띠어러는 뭐 진짜 영화관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,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큰 TV 놓고 극장의자 갖다 놓는 사람들도 있고, 뭐 당구장은 한국 기준으로 한 100평 정도 되는 집들에는 대부분 당구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집이면 5식구, 부부의 애셋 정도 되는 그런 식구들이 살기에 적당한 집인데, 뭐 저희는 뉴욕에서 맨날 뭐 30평 형태에서만 살았으니까요. 집이고 아파트고. 그래서 한번 큰 집에 가서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의 집을 보고 있습니다. 물론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집은 조그매지고 가격은 올라가죠. 그렇지만 뭐 저희야 구태여 뭐 도시에 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또 뭐 학군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고. 그래서 또 좋은 점은 그 애틀랜타 조지아 근처에서는 그 은퇴자에 대한 그런 어떤 재산세 혜택이 있는 동네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또 다른 조건 중에 하나죠. 재산세 혜택이 있는 65세 이상한테는 재산세를 깎아주거나 심지어는 아예 안 받는 것도 있으니까요. 그러면 이런 집에 가면 너무 크긴 하지만, 글쎄요, 또 한번 그런 데도 살아보다가 한 10년 살면 75세 정도 되면 이제 그 아주 편안한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죠. 이런 집들은 또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참 좋은 그 생각입니다. 미국은 어차피 뭐 상속세는 없으니까요. 그리고 양도소득세는
발생을 하지만 그 상속세는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뭐 자식이 갖고 싶다 그러면 그냥 집을 통째로 주면 되고, 또 그 공동명의로 올리는 방법도 있죠. 미국에선 그런 게 다 합법입니다. 공동명의로 올려갖고 지분을 조금씩 넘겨주는 거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여기저기서 찾아보았던 그 아틀란타 근교에 좀 좋은 동네 집들,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사이즈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과 같이 보았습니다. 뭐 큰 집 싫다는 사람 없죠. 여러분 뭐 새 집 싫다는 사람 없고, 그래도 또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보고 은퇴한 다음에 또 생활을 즐겨보는 거,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살펴봤습니다. 참고로 1에이커는 한국식으로 따지면 1220평에 해당되고, 2000 스퀘어피트가 56평, 3000 스퀘어피트가 84평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그런 미국에 집을 사거나 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로 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